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던 키워드는 비판적인 사고, 부정성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제가 이번에 하면서 2009년에 있었던 프로젝트인데 처음 알았는데 이게 예스맨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포스터를 보면 뭔가 싶기도 한데 이게 2004년에 인도 보팔에서 화학 공장 폭발 사건이 있었는데 그 기업이 가해 기업이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수천 명이 사망하고 수십만 명이 피해를 낳은 되게 큰 사건이었는데 그 가해 기업이 다우케미컬이라고 하는 그 기업인데 책임을 이제 회피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 인터뷰를 한 거예요. 저기 보시면 BBC 인터뷰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보상을 하겠다라는 인터뷰가 이제 BBC에 방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 뉴스로 퍼져 나갔고 이 다우케미컬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폭락을 했대요. 이거를 피해 보상하면 어마어마한 게 나가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 이게 이제 분위기를 봐서 아시겠지만 가짜라는 게 그 다음 날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이 예스맨 이 프로젝트 이 사람들이 허위로 그 사람의 대변인인 척 해가지고 기업에서 내가 피해 보상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의도는 기업의 무책임을 이제 조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기업의 책임 회피라던가 자본주의 체제의 윤리의식의 부재,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언론의 표면적인 보도 방식. 그래서 관객한테는 언론이 정부에 얼마나 무비판적으로 반응하는지를 스스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이제 퍼포먼스였던 거죠. 흥미로운 프로젝트였던 것 같고, 또 이거는 지금 이 나탈리 부킨이라고 하는 이 미디어 아티스트인데요. UCLA에서 교수님이 계신데요. 2009년 작품인데 이거는 또 디지털 관련한 작품이어가지고 이제 추가로 넣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멀티 채널 비디오 설치 작품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여러 개의 작품이 동시에 이제 상영이 되는 건데 유튜브에 업로드된 수십 명의 댄스 비디오 영상을 이렇게 같이 나란하게 격자로 배열을 해서 이제 상영한 작품이에요. 근데 이 제목이 저는 잘 모르는 건데 메스 오너먼트라고 하는 게 독일 철학자인 지크리프 크라카우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제 에세이에서 인용이 된 건데 그게 어떤 문구가 나오냐면 개인의 움직임이 집단적으로 배열되면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 이런 의미를 그 에세이의 그 주제 메시지래요. 그래서 이거를 디지털로 재해석한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 사람이 영상을 수집해서 편집을 할 때 유사한 포즈 또는 리듬, 움직임을 가진 영상을 배열을 했고요. 또 개인이 각각 찍은 분리된 영상들이 동시에 재생이 되면서 이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집단 퍼포먼스로 재맥락화되는 이제 현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작품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했던 거는 이 유튜브 시대에 셀프 브랜딩, 우리가 그러니까 인스타나 이런 데서 보면 자기를 어떻게 자기 다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모였을 때 또 군무처럼 동기화된 어떤 집단의 제스처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집단성과 개인성 이런 것들의 대조 그리고 자기 노출과 또 반대로 이제 감시 사회에 대한 또 비판적인 의식 또 그리고 미디어 공간 속의 집단 무의식 이런 것들을 재조명한 이런 작품으로서 이제 진행을 한 거죠. 그 다음에 퍼포먼스는 이게 사실 아까 앞에 키워드에 실질적인 행위가 있었잖아요. 근데 퍼포먼스 이제 비판적으로 이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까 실질적인 행위 있었는데 이것도 뭐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여기에서 말하는 퍼포먼스는 어떤 그 방식, 실질적 행위의 하나의 방식으로서 이 행위 예술의 전략을 활용한다라는 의미의 퍼포먼스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제가 너무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해가지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PDF로 다시 이제 이거 원본을 보내드릴 거고요. 문제는 평가 문제는 그 자료집에 있는 데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부를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이제 내용을 보시면 사회참여 미술은 행동 지향적이고 행위 예술의 메커니즘과 표현 전략을 사용한다. 그런 행위 예술의 표현 전략을 활용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행위 예술은 단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왜 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안에 내재된 비판적인 어떤 의미, 메시지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제 하는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900의 떡갈나무 프로젝트는 워낙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거니까 넘어가고, 요거는 제가 보면서 좀 고통스럽긴 했는데 윌리엄 퍼프라는 작가인데요. 이 지금 슈퍼맨 복장을 입고 이 땅에서 기어가고 있는 이 분이 이 예술가고요. 이 여기 보시면 여기 22마일 되죠? 5년간 그 다음에 뭐 원 스트릿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일단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 걸까 한번 유추를 해보면 일단 흑인인 거,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뉴욕을 배경으로 했는데 이제 이 작가가 본인이 타임스퀘어에서 할렘까지 그 맨하탄 거리를 22마일을 이렇게 기어가지고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오래 걸렸겠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기어서 이동했고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 보는 것들을 다큐멘터리로 찍은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전체를 다 찍진 않고 일부 찍은 때도 있었고 안 찍고 그냥 할 때도 있었고 이렇다고 해요. 그래서 5년에 걸쳐서 그 기간 동안 수행이 됐고 이게 극한의 제가 이게 검색할 때 극한의 신체 퍼포먼스라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기어가기.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한 거는 기는 동안 이 슈퍼맨 복장을 하기도 하고 턱시도 복장을 하기도 하고 그 노동자 복장은 계속 바뀌었는데 그거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한 거였고 일부러 천천히 고통스럽게 기어서 이동을 했고 시민들의 반응은 이제 무시한 사람도 있었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이렇게 또 대화를 걸어오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사람이 이걸 했던 거는 인종적인 어떤 고정관념 그리고 노숙자의 모습을 이렇게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했고 자신의 몸 자체가 사회 비판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의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금 더 풀어보면 흑인 작가가 길바닥을 기어 다님으로써 흑인의 사회적인 위치를 약간 은유적으로 표현한 의도가 있었고 또 도시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 노숙인, 노동자, 흑인의 존재를 이제 가시화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런 행위를 통해 시선을 집중 받으니까 그런 것이 있었고 화려한 이제 타임스퀘어에서 할렘이라고 하는 저소득층까지의 그 도시를 읽어가는 그런 과정으로서 기기를 이제 선택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교과서에 하기엔 좀 너무 자극적인가요? 네, 그래서 했고요. 이거는 오두막이라는 제품인데 좀 유사한 프로젝트를 많이 봤던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이제 이미지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 좀 매력적으로 보여가지고 이 작가의 작품을 이제 선택을 했고요. 이 오두막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환경, 주거 위기, 지속 가능성 이런 거를 얘기하려고 했고요. 이 작가가 질 시그먼이라고 하는 작가인데 도시 내에서 버려진 장소에 쓰레기와 재활용품으로 만든 오두막을 짓고 거기서 이제 실제 일정 기간 거주하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대화 나누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지속을 했고 2009년부터 지금 물결 있는 것처럼 현재까지도 이제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회 문제를 담고자 했는가. 그래서
쓰레기를 예술로 전환시켜서 소비 사회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이런 단위의 그 주택을 짓는 행위는 주거 불안정성, 그래서 가난한 도시민의 현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오두막을 중심으로 사람을 모으고 대화의 장을 만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은 뭐 이야기를 나누고 요가를 하고 워크숍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공동체의 회복 이런 거를 상징하는 취지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이제 거의 이제 그 키워드는 거의 다 와가는데요. 이게 지금 사회참여미술의 여러 가지 양태상 이거를 사실 자연스럽게 이런 과정을 기록함으로써 이것이 어떤 작품으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형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예술작품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러한 행위들을 하게 되는데 최종적인 결과물을 우리가 그대로 보존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기록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작가의 존재감과 이제 작품의 기능을 이제 대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참여 미술에서 기록은 실질적인 경험의 대용품이고 기록 자체가 결과물은 될 수 없다. 그냥 하나의 구성 요소로 봐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록이라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 정원영 작가의 하나의 작품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정원영 작가의 작품도 다양한 재밌는 게 많이 있지만 이 기록과 관련해서 이분이 마을미술 프로젝트 그 함창이라는 곳에 가서 진행했던 마을미술 프로젝트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사회참여 미술을 정의를 할 때 이 개개인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게 참여다, 예술의 참여다라고 해서 이런 개개인,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수집하는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책으로 아마 ISBN도 그때 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출판을 했는데 나중에 워낙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뭐 뒷집에 누가 싸워서 뭐 어떻게 됐고 뭐 재산 싸움, 제목도 재산 싸움 자극적이잖아요. 개인사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전시를 한 거예요. 전시하실 때. 그래서 기록의 어떤 형태를 활용해서 사회참여 미술을 진행한 사례로서 이제 하나를 넣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교차 교육학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이제 벨게라가 쓴 용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사회참여 미술 프로젝트는 그 자체가 굉장히 교육적인 기능을 해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나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 과정 자체가 교육적이기 때문에 이런 교차 교육학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트랜스 페다고지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예술에 대한 해석이나 작품 활동에 필요한 기술 교육에 집중한 예술과 달리 여기에서는 그 과정 자체가 예술이고 예술 자체가 교육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사실 이 프로젝트는 넣긴 했지만 다른 여타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얼바노 프로젝트고 현재도 진행되고 홈페이지도 운영되고 있는 사례인데 보스턴에 위치한 비영리 예술기관이고 청소년들이 이제 참여하는 프로젝트예요 주로. 그래서 예술가들과 청소년들이 이제 협업을 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또 청소년만 대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다른 프로젝트도 있지만 청소년 대상 프로젝트를 조금 찾아보고 싶으시면 여기 홈페이지에 가셔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로 여기 나온 게 지금 여기에 이 이미지에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기후 위기와 미래 사회를 주제로 이제 청소년들이 그런 거를 시각화하고 사운드 아트하고 거리 설치물을 이제 제작하는 이런 작업들도 있었고요. 또 그 도예 프로그램인데 도자기의 역사와 디자인을 살펴보고 주거 불안이나 기후 변화와 같은 사회 문제 해결에 활용될 수 있는 재료를 도예 차원에서 그런 재료들을 탐색하고 얘네들이 이제 그 에너지 효율이 높고 연기가 적고 나무로 풀을 지피는 이동식 가마도 개발하고 이런 작업들을 이렇게 한 프로젝트가 여기에 이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학교 이제 교실에서 직접 하기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청소년 대상으로 한 사례들을 좀 찾고자 할 때는 여기에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탈숙녀나 너무 그럴듯한 이름이지만 내용은 사실 또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키워드를 좀 바꾸고 싶긴 했는데 저는 오히려 다학제적, 뭐죠, 초학문적 약간 이런 게
이제 보시면 사회참여 미술과 관련한 모든 새로운 교육 과정은 그 영역에 있어 여러 학문 분야를 아우르고 개별적인 개발 과정에 있어서 창의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공예와 기술, 그러니까 기능 기술 중심의 예술 교육 과정을 해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보시면 사회학, 연극학, 교육학, 민족학, 커뮤니케이션 등 사회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방법론적 접근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다. 탈숙련화 이렇게 책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다학제적이거나 총학문적 접근 이게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로서는 이제 게릴라 아트 프로젝트 워낙 게릴라 가드닝 워낙 유명하니까 잘 아실 텐데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넘어가고 시간상 그 다음에 이제 이 JR의 작품도 꽤 많이 교과서에 소개가 됐던 것 같더라고요. JR 프랑스 작가인데 여기 보면 얼굴 사람의 개인의 얼굴을 크게 인쇄해서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 작가죠. 소외되거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이민자, 여성 노동자들을 이미지를 시각화해서 이 사람들의 자기 표현 그리고 사회 참여 기회를 상징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참여자들은 이제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자기 정체성, 문제의식, 희망 등을 사진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다음에 컴플리트 키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일부 책에서 많이 소개가 되는 사례인데요. 이 예술가들 몇 명이 존 페나, 존 루빈, 던 윌스키 이런 예술가들이 이제 스냅바 아트 프로젝트를 시작한 건데 이게 다문화 교육 관련해서 이 프로젝트가 소개되는 게 좀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과 전쟁 대립 중의 나라의 음식을 이제 판매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란에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포장에 이란 커뮤니티 이슈를 담고 스낵바 한 켠에 이제 이런 영화나 토크쇼, 음악 이런 것들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 북한, 베네수엘라, 팔레스타인 등의 음식을 이제 함께 판매하면서 그런 문화를 이제 즐기게 하는 건데 이 의도가 그거죠. 정부 차원의 갈등에 의해서 이제 가려져 있는데 그 뒤에 그 이면에 사람과 문화가 있고 이러한 인간적인 연결 고리가 끊어지면 상황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다시 연결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 진행한 프로젝트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사회참여 미술 교육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차 교육학에서 얘기하듯 요 사회참여 미술 교육의 사례를 가지고 오면 앞에 프로젝트가 크게 다르지가 않아서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다루지는 않고 좀 개념적으로 사회참여 미술과 관련한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보려고 요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사회참여 미술 교육 사실 떨어지만 사회참여 미술 교육 이외에도 우리가 이제 미술 교육자들은 미술을 통해서 이런 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시도를 해왔죠. 대표적인 게 이제 다문화 미술 교육, 또 시각문화 미술 교육, 사회 정의를 위한 미술 교육 이런 용어들을 사용을 해서 또 지역사회 중심 미술 교육 이런 미술 교육의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이 사회 재건주의적인 관점, 교육을 기반으로 철학적인 바탕에 두고 이런 예술과 교육을 통해서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접근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구분한 거는 내용 주제에 좀 초점을 둔 분류 방식이 다문화, 시각문화, 사회정의인 것이고 방법적인 것이 이제 심리적 교육과 커뮤니티 기반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 거고 사회참여 미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법적인 것도 담고 있죠. 참여라는 방법적인 차원도 담고 있고 사회라는 이제 내용적인 차원도 같이 가지고 있는 접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회정의를 위한 미술교육과 사회참여 미술교육과 큰 차이가 없어요. 내용으로 보면은. 근데 다만 이제 용어를 쓸 때 참여라는 용어를 씀으로 해서 이제 좀 더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접근이라고 구분을 하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사회참여 미술에서 참여라는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사회참여 미술이냐 아니냐를 이제 결정하게 되게 되는데, 사실 참여의 범주는 사실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차원에서 참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집단적인 참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기 표현 역시도 사회 참여의 일환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예술가들이 반드시 구성원의 적극적인 행위를 유도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여의 정도를 조금 이렇게 스펙트럼의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사회 참여 미술이라고 했을 때는 개인의 참여보다는 사회적인 참여를 추구하고 지향하고, 참여의 정도도 인식의 변화보다는 행동적인 실천까지를 이렇게 지향하는 이 방향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려본 거고요. 사실 이런 사회참여 미술의 어떤 수업 모형이나 어떤 틀이나 이런 거를 좀 찾아보고 싶어서 찾았을 때 좀 그냥 구체적인 어떤 활동 이외에 어떤 틀을 조금 제시하고 있는 자료가 있어서 이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듀어스트라는 사람이 이 주제로 사회 정의를 위한 사실 미술 교육이라는 주제로 박사 논문도 쓰고 책도 내고 이렇게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맨 책 중에서 이런 어떤 수업 모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떤 수업의 흐름을 제안한 게 있어서 이게 좀 수업 구성에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요거를 조금 더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세 단계로 일단 이루어지고, 연결하기, 질문하기, 관객과 소통하기, 이렇게 지금 이제 구분을 했는데, 첫 번째 연결하기 단계에서는 개인적인 경험을 작품과 연결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제가 번역을 한 거 좀 다 질문이 비슷해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첫 번째 연결하기 단계에서는 연결이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연결은 내 개인적인 삶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나 학교에서 나를 지금 화나게 하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너가 뭐를 가르쳐 주고 싶고 뭘 표현하고 싶냐, 이렇게 이제 처음에 기본적인 연결이 시작되고, 주의 깊은 연결은 내가 그렇게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그 나의 경험이 어떤 사회적인 이슈와 관련되는지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정한 이슈나 주제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나의 일상과 또 그 사회에 대한 이슈를 연결시키면서 이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자료도 조사하고 스크랩하고 이제 찾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결의 확장에서는 내가 이제 나의 그 경험과 일상생활과 사회 이슈를 연결시켰잖아요. 그럼 이 이슈의 연결 확장에서는 이 이슈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게 불평등, 부정의가 일어난 원인을 파악하고, 이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이제 이것을 구조적으로 변화에 대한 의지를 갖게 되는 이 연결의 확장 단계까지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결하기 단계에서는 나의 경험에서 사회적인 쟁점을 이끌어내고 이것을 탐구해서 이제 연구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질문하기에서는 어떤 계획을 좀 세우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탐색적인 질문에서는 앞에서도 사회적인 쟁점에 대한 정보 모으기가 이루어졌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정보, 이슈와 관련된 또 다른 거, 다른 이슈와 비교하면 뭐가 없나,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나, 이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그 이슈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탐구하게 되고요. 분석적인 질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정보들을 작품 제작에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렇게 해서 보시면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나, 변화를 위해 뭐가 필요한가, 변화에 방해되는 요인은 뭐냐, 변화의 시작은 뭐냐. 그러니까 이 작품을 계획하기, 프로젝트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이거를 변화시킬 수 있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거를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분석적 질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게 되겠죠. 그럼 작품은 언제 하나요? 이러면 세 번째 단계에서 바로 이 작품, 우리가 생각하는 그 표현 제작의 단계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보시면 처음에 해석으로서의 번역이 나와요. 번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약간 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으로서의 번역은 내가 무언가를 이제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걸 표현할 건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다른 작가의 작품을 관찰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탐색하면서 표현 방법을 찾아보는 게 해석으로서의 번역이고요. 그러면 아 이런 표현 방법들이 이런 걸 투표를 할 수도 있겠구나, 뭐를 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퍼포먼스를 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식의 이제 뭔가를 모색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작품에 참여할 관객을 예상해서 작품을 이제 수정하고 계획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미적 그리고 행동주의적 목적 간의 균형을 이제 조율하는 것, 내가 만들어낼 결과물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보고, 그 다음 번역의 형식, 이 3번, 4번은 사실 이제 순서에 해당한다. 2, 3, 4번은 이제 순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고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겠죠. 번역의 형식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표현의 방식이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사회참여 미술에서도 키워드로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어떤 전략을 활용해서 참여를 시킬 것인지 이거를 이제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틀이 있기는 한데 이걸 가지고 그래 국내에서 논문을 쓴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제안을 하긴 했는데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지만,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사람이 또 평가까지도 제안을 했는데 이렇게 프로젝트 수업을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세 개의 관점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아까 키워드에 있었던 상황이라는 키워드가 아마 기억나실 텐데, 예, 그래서 이 사회적인 미술의 맥락 분석은 작품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그 문제의 환경, 사회적인 쟁점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도 평가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술 작품이나 예술 작품을 평가할 때 하는 그 의도와 과정, 그것도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맥락은 좀 다른 측면이고 의도와 과정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작 수업에서 평가하는 평가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교육 과정이나 교과서는 제가 되게 발췌를 하기는 했는데 선생님들께서 사실 이렇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각각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네, 좀 주요한 그냥 부분만 살짝 넘어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을 보면 사실 성격에서 미술의 정의를 봐도 그렇고 여기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에서도 보면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고 미술문화 창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그래서 키워드가 우리가 앞에서 봤던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참여한다, 세계를 이해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해당이 되겠고요. 옆에 있는 5가지는 이제 역량인데 역량을 이제 목표의 형태로 기술된 거죠. 목표인데 그래서 이 중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 관련이 되지만 그 중에서도 시각 문화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거, 아까 비판적인 사고 있었잖아요. 부정성에 대한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정체성 역량, 세계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공동체 역량이 특히 이제 좀 더 관련이 된다라고 이제 봤고요. 네, 여러분 PPT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지는 않죠. 근데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교육과정을 보면서 그런 맥락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표시를 해본 거예요. 사회참여미술과 관련된 내용들이 얼마나 있나 한번 시각적으로 이걸 읽어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이렇게 감상 영역에서도 관련한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가 좀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어렵지 않게.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그래도 교과서를 선정하시면서 교과서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중학교 이제 미술 교과서가 14종이 되더라고요. 총 거기에서 사회참여 미술 작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14개의 교과서 1, 2권 중학교 하면 28개잖아요. 거기에서 작품들을 이렇게 쭉 봤어요. 근데 일단 사회참여 미술 관련한 단원을 선정을 하고
그 단원에 소개된 작가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가져온 게 아니라 이건 좀 중복되고 또 의미 있는 작품이다 생각하는 것만 몇 개를 좀 소개를 드리고, 활동은 사실 다 비슷해가지고 약간 좀 몇 개만 소개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4개를 봤을 때 이 작품 한 4개 교과서가 나오더라고요. 오노요코 작품인데 이 제주도 포도 뮤지엄에서 2022년에 진행된 거고, 저기 하얀색 배하고 흰 방에 이 파란색 수성 페인트로 이제 메시지를, 적고 싶은 메시지를 이제 적으라고 해가지고 진행됐던 거고요. 이제 이 제주도에서 진행됐을 때 이 오노요코는 여러분 알죠? 존 레넌의 그 분이자, 그 난민 외국인 문제와 맞닿아 있는 섬 제주에서 이 사람이 이제 의도한 거는 그 보고 떠난 사람들을 주제로 한 전시에 나온 작품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뭐 기다림이라던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고요. 또 두 번째 작품은요. 이 작품이 한 3개 교과서에서 나왔는데요. 이 작품의 이름이 소리 나는 의상? 이 작품이거든요. 이게 닉 케이브라는 작가의 작품인데, 저는 이전 교과서에서는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2015에서는 못 봤는데 이 새롭게 이제 몇 군데서 나와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요거를 한 이유가 이제 나뭇가지나 단추, 인형, 깃털, 플라스틱, 금속, 천 머리빗 이제 버려진 일상의 소재를 가지고 만들었고, 이제 화려하고 기이하고 사람의 신체를 완전히 감추는 형태로 진행한 거예요. 이 설명을 들었을 때 어떤 주제하고 연관되는지 조금 이제 추측이 되시죠. 그래서 이제 얼굴이나 피부색, 체형, 성별을 모두 가림으로써 정체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를 보이게 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갖고 있었고요. 이게 이 작가가 처음에 이걸 만든 게 1992년인데 이때 로드니 킹 폭행 사건이라고 해서 여러분 뉴스에서 흔히 보는 왜 경찰이 흑인 남성을 이제 좀 무차별하게 이제 그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제 사건을 이제 이슈가 돼서 경찰의 폭력과 인종 차별에 대한 반응으로서 만들어진 거고요. 이 작가가 흑인 남성으로서 본인이 겪는 사회적 불안과 편견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옷을 입은 이제 이 옷을 입게 되면 나의 이런 성별, 인종, 계급이 보이지 않아서 내 존재 그 자체로 이제 보여지게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만들어진 거고요. 또 김신윤주 요 작가의 작품은, 이거는 작가의 작품으로서보다는 약간 학생 활동과 관련해서 이 작품이 이제 소개가 됐는데, 광주 비엔날레에서도 뭐 하신 작업인데 조각보를 테마로 해서 작업을 한 거고요. 이제 이 주요 컨셉이 연결이고, 그러니까 주제는 10년 동안 굉장히 여러 개의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하단에 보시면 이제 일단 개인이 자신과의 연결, 그 주제와 아까 그 행동주의 그 미술 교육의 모델에서 미술 교육 과정에서 나오지만 나와 나의 경험과 연결이잖아요. 주제와 개인의 연결이 먼저 이루어지고요. 이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게 되고, 이것을 다시 사회와 연결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의 마음 뭐 이렇게 교과서에서는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자가 하나이면서 동시에 모두 연결된 하나임을 천과 반의 글로 표현한 시민 참여 공공미술 프로젝트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도 또 학생 것과 연결돼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이웨이웨이 작품도 이제 사회참여 미술과 관련해서, 사실 여기에서는 적극적으로 뭔가 실질적인 행위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작품이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소개가 여러 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도자기 기둥, 청자 기둥인데 자세히 보면 이제 난민들의 어려운 삶을 이렇게 묘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기를 업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된 거고요. 이 오른쪽은 이제 난민 구명조끼, 난민들이 실제 사용했던 그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탈출한 난민들의
요 작품은 한 군데서만 나왔지만 이런 피부색, 인종의 그 차이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 꽤 많이 보여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를 가져온 거고요. 여러분이 이제 보시고 추측하시는 것처럼 이 화면에 서로 다른 이제 피부색을 재현해서 인종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낸 작품이고 이제 바이런 킴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제 만든 작품입니다. 제유법이라는 이게 제유법이라는 한글 제목이 나오는데 일부러 전체를 표현한다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이 사람은 인간에 대한 형식과 차별의 문제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피부색을 거대한 모자이크로 표현한 거고 검정색, 흰색, 노란색으로만 제휴되지 않으며 이제 이 멜라닌 색소의 양이 피부색을 결정할 뿐이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이렇게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과서의 이제 활동도 어떻게 나오는지 좀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뭐가 잘 되고 뭐 좋은 활동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근데 보시면 학교를 밝혀주는 설치 미술, 그래서 개선이 필요한 공간, 학교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긍정적인 문구를 작성하고 여러 작품을 모아서 설치 미술을 완성한다. 그래서 그 예시로 그 거울에다가 긍정적인 말을 이렇게 써가지고 거울